그래서 우리는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소식을 오히려 제대로 다가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이번만큼 그렇게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소통이 좀 됐다고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원 본부장님? 저는 소통을 넘어서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뭐랄까요,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척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들을 따라서 쓴다든지 네. 뭐 이모티콘 쓰고 뭐 청바지 입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참여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정당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도 제도화된 미디어도 있을 거고요. 뭐 여론조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좀 트위터라든가 이렇게 SNS로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보내주는 그런 거를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쌓인 거를 가서 따라가려면 잠을 잘 못 자요. 이게 괴롭긴 한데 그리고 날 것으로서의 이것을 봄으로써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틀에 박힌 여론조사나 이미 관제화된 언론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 왜냐하면 청년도 청년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엿한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들이 나오고 어떤 컨텐츠들이 서로 소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소통도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사회 과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저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냥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청년 이슈가 이렇게 뜨냐. 스윙보트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 20대를 제외하면 팽팽하잖아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빡빡해요. 이렇게. 빡빡한데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미결정이 제일 많은 게 2030이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미 작물이 자라있는 데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빈 땅이 있는 데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층이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를 않고 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1번 당이나 2번 당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서로 악연을 맺어가지고 아주 왼수 사이가 된 그런 집단적으로 왼수가 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 탄핵 때는 엄청 탄핵에 찬성했다가 그럼 지금 작년 재보궐선거 때는 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할 때 왕창 또 국민의힘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이걸 다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막 했는데 좀 오버했어. 남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여성 쪽에서 반작용이 또 있죠.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가 유동적이에요. 여기가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높고요. 상대적으로 2030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높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뺏어먹을 게 많은 거야. 거기 아직까지. 거대 양당이.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주목하게 되고 제가 사실을 말하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청년 문제를 떠드는 거지. 대선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는 별로 비전이 없고요.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탁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거는 기성세대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뭐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요, 어차피. 매 세대는 그전 세대보다 훌륭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이 배우고요. 더 진취적이고요. 더 창의성이 강하고요. 그래요, 우리 현대사에서는. 그러니까 기성세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이런 방식으로 되들어야 뭐가 바뀌지. 기성세대한테 부탁해봤자 저는 될 거 없다. 이렇게 봐요.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거지. 뭐 참여라는 의미가 사실 또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위해 주는 척 시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공간을 열어주면 저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교육열과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문화 대국 그리고 기술 강국에서 큰 이 컴플렉스도 없는 그야말로 첫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긴 한데요. 뭐 정치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당들 믿지 마시고 기성세대 믿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부딪히라 세상하고. 안 그러고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는. 네, 아니 결론 자체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죠. 청년들이 우리가 소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해하고 가르쳐 주는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꼰대라는 규정, 우리가 구속받고 시해 대상이 아니다. 구속받는 시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앞 세대보다 뒷 세대는 훨씬 더 발전된 인류다. 늘 신인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내지는 우리가 이룬 것들에다가 그 다음 세대를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희 60대들이 좀 특이한 세대예요.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제 세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이건 이런 거고요. 엄마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러면 그래 내가 뭐 알겠노. 네가 잘 알지.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랬어요. 지금 이 60대들은 자식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래요. 되게 고약해요. 저는 제가 60대인데 이런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마라. 답을 구하지 마라. 그냥 부딪혀라. 세상하고. 그리고 뭐 정당에서 가만히설로 언론에서 가만히설로 뭐 청년들 생각해주는 척 하는데 그냥 다 장사하는 거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예. 예. 그 액세서리로 쓰고 또 그때마다 동원하고 그냥 표의 숫자로 보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 정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청년들의 공간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수많은 경제, 사회, 정책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하는 옳은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수단이잖아요. 옳은 말씀이세요. 청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